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점 공부와 멀어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 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공부와 점점 멀어지는 아이들의 특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초등 중학년 때에는 공부를 잘 하다가 고학년이 되면서 점점 공부와 멀어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출발! 공부와 점점 멀어지는 아이들의 특징. 첫째, 공부 이외의 재미있는 것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의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저학년이나 중학년 때에는 아이들이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학년이 되며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게임을 합니다. 보호자님들께서 적절하게 통제하지 않으면 아이는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 게임을 합니다. 제가 예전 맡았던 4학년 아이도 부모님이 바빠서 아이를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는 밤새도록 게임을 해서 학교 수업 시간 조는 일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보호자께 연락했지만 잘 소통이 되지 않았고 아이는 고학년이 되어 완전히 학습의 흥미를 잃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마트폰은 사주시는 순간 후회합니다. 최대한 늦게 스마트폰을 사주시고 이미 사줬다면 보호자들께서 적절한 수단으로 통제하셔야 합니다. 매일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설정할 수 있고 스마트폰에 어떤 앱을 까는지 매일 어떤 앱에서 얼마나 사용했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는 사용 제한을 걸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주변에서 스마트폰에 빠져 공부에 소홀한 아이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들이 학년이 올라가며 늘어나고 중학교에 진학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 문제에 대해서는 보호자와 자녀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수시로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 나눌 필요도 있습니다. 둘째, 지나치게 학원을 많이 다니는 경우입니다. 초등학생들은 기본적으로 학원을 많이 다닙니다. 보통 영어와 수학 학원을 많이 다니고 국어 논술과 과학 학원, 예체능으로 태권도, 피아노, 발레, 줄넘기, 미술학원에 다니기도 합니다. 초등식이 아이의 희망에 따라 적절한 예체능 학원에 다니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중학교에 진학하면 대부분 예체능 학원을 끊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 때 음악이나 미술, 체육 관련 예체능 학원에 다니며 다양한 경험을 하는 건 좋습니다. 문제는 부모님의 과도한 욕심으로 지나치게 많은 교과 학원에 다니며 선행을 하는 경우입니다. 저는 초등 수학은 굳이 선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이라면 말이 다릅니다. 워낙 내용이 어렵고 배워야 하는 교과도 많으니 고등에서는 수학 선행을 많이 하고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초등에서는 수학 선행을 왜 하는지 의문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보면 현행의 완벽한 이해가 우선입니다. 또 학원에서 많은 과제를 내주고 매일 힘든 일정이 반복되어 어느 순간 아이가 번아웃이 와서 공부에 흥미를 잃는 사례도 종종 봤습니다. 보호자들께서는 수시로 자녀가 다니는 학원이 적당하며 아이가 잘 따라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야기도 나눠 보셔야 합니다. 공부와 점점 멀어지는 아이들의 특징. 셋째, 본인의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여 공부를 하지 않는 사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학원에서 영어와 수학 레벨 테스트를 하면 결과가 높게 나옵니다. 그러면 아이가 공부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자녀에게 너는 머리는 좋은데 왜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니? 라고 하면 아이는 본인의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여 계속 미루면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등 공부의 경우 머리보다는 꾸준함과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배우는 교과 내용이 그렇게 심화된 내용이 없고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이 많다 보니 매일 복습을 하며 꾸준하게 익히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본인의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여 방심하고 공부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머리가 좋으니까 나중에 중학교에 가서 공부해도 충분해요 라고 생각하며 일부 보호자 역시 초등 때에는 실컷 놀아야죠. 저도 예전 국민학교 때에는 계속 놀았는데 좋은 대학교 가고 직장도 잘 들어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예전과 지금은 교육과정뿐 아니라 너무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머리보다는 꾸준하게 복습하고 공부하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넷째, 형제, 자매, 친구와 지나치게 비교하는 경우입니다.
저도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형과 자주 비교를 당했습니다. 내 형을 좀 봐라. 알아서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워낙 어릴 때부터 형과 비교하는 말을 많이 들어서 그러려니 했지만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자꾸 형제 자매와 비교하면 사춘기 때 버럭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자꾸 언니랑 나를 비교하는 거야? 언니는 언니이고 나는 나야. 가끔 아이들이 쓴 글을 보면 동생과 비교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아이도 있습니다. 또는 맞이인 경우 본인도 아직 어린 초등학생인데 자꾸 부모님께서 동생을 돌봐야 된다고 말해서 짜증난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제 자매뿐 아니라 이웃집 또래와 비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층 2에서는 수학 단원평가를 볼 때마다 다 맞는다는구나. 앞집 아영이를 좀 봐. 5학년 골든벨 퀴즈 대회에서 골든벨을 울리고 책도 매일 한 권씩 읽는다는데 너는 뭐하고 있니? 이런 말을 들으면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의 개성을 존중해주고 항상 노력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 5째, 이성에 대한 호기심 때문입니다. 중학년 때에는 아이들이 남녀 무관하게 잘 놉니다. 모둠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자리에 앉을 때에도 남녀가 함께 짝을 이루어 잘 앉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고학년이 되고 이성에 눈을 뜨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성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폭발합니다. 실제로 이성교제를 하는 고학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성교제를 하는 아이는 다른 아이들이 관심과 부러움을 받게 됩니다. 고학년 중 이성교제를 하는 아이는 우리 사랑 영원히, 민규와 함께한 날 200일 등으로 카톡 프로필을 바꾸고 이성교제를 하지 않는 아이들도 솔로 1000일째, 누가 나한테 고백 좀 했으면 등으로 설정해 두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고학년이 되며 사춘기가 오고 적당한 이성 교제는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너무 이성에 몰두하고 거기에 몰입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공부와는 멀어지고 소홀해지다 보니 학습 결손이 생기게 됩니다. 보호자님들께서는 자주 자녀와 대화하며 아이의 친구 관계, 특히 이성 교제 여부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공부와 점점 멀어지는 아이들의 특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공부 외의 재미있는 것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지나치게 학원에 많이 다니는 경우입니다. 셋째, 본인의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여 공부를 하지 않는 사례입니다. 넷째, 형제, 자매, 친구와 지나치게 비교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 5째, 이성에 대한 호기심 때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